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가격 그리고 이름 변경, 마이그레이션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 사항들이 매번 똑같지만 약간씩 다른 그런 질문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KYC 신청서를 제출하나 해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2주 정도 기다려서 그랬는데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KYC 인증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냥 일단은 요거는 wait,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올린다고 해결이 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요거는 지금 뭔가 KYC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이런 단계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KYC도 또 기다리다 보면 차례가 올 거고, 아예 안 떴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역시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결국에 이 기다림은 나중에 KYC 인증을 풀어주는 뭐 이런 단계가 될 터이니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기 변경 전에 핸드폰에서 로그아웃을 못해서 다 날아가나요? 4년 동안 묵묵히 번개 눌러서 차근차근 파이 모아놓고 이게 웬 말벼락인지 답답합니다. 비번도 가물가물한데 임시 승인 에이스님이랑 같은 날 마이그레이션도 안 되고 폰이 더 이상 안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핸드폰, 기기 변경 전 핸드폰에서 로그아웃을 못해서 다 날아가나요? 라고 하는데, 일단 로그아웃 못해서 다 날아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자, A라는 폰에서 B라는 폰으로 이렇게 기변을 했습니다. 번호 변경 없이 그냥 기기만 변경을 했어. 이런 경우에는 일단 A라는 기기, B라는 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 페이스북이나 연락처나 뭐 등등등 로그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로그인을 하셨다고 하면요, B라는 기기에서도 연동된 거 똑같이 B라는 기기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A라는 기기에서는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삭제해 주시고 B라는 기기에서 이제 로그인된 거 확인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기존에 당연히 니모닉 코드나 이런 것들은 백업을 해 두셨을 거고, 요거에 따라 그냥 니모닉 코드도 다시 해서 지갑도 로그인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임시승인 에이스님이랑 같은 날 마이그레이션도 안 되고 폰이 도저히 안 살아난다. 방법이 없을까요? 겁나네요 하는데, 이게 안 살아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분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다 날아가진 않은데 다 날아간 건지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폰이 더 이상 안 살아난다.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폰이 바꿔서 삼성 갔더니 6시간 별거 다 하다 끝내. 초기 하시도 그래도 폰이 막가서 큰일입니다. 근데 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맛이 갔다는 건지 뭐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로그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면요, 일단 페이스북인지 뭐 휴대폰인지 이런 걸로 이제 로그인할 때, 아니면 어떤 거 구글인지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처음에 선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분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한 거 혹시나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좀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따로 메일 보내주시면 좋겠고, 자, 원래 리에이스님 KYC 인증 대략 8개월 전에 통과하시지 않으셨나요?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월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5일에 기적적으로 KYC 인증이 됐다고 하면서 막 왔다비오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KYC 인증을 통과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떴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검증인 되기 위해서 검증자 신청까지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몇 시간인가요?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보라색인가 주황색으로 임시로 KYC 승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임시 인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인데, 이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파이코 팀이나 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시간 지나서 기다리다 보면은 만약에 재인증을 해야 된다 해서 재인증이 딱 뜨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때 가서 대비를 하시면 돼요. 이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근데 파이는 상장 목적보다 통합화폐 목적이라는데요. 그러면 다들 가격이 엄청 나갈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쓰던 현금처럼 쓰게 된다면 가격은 겨우 1,000원에서 10,000원이지 않을까요? 왜 다들 1,000달러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네요. 1,000달러인지 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좀 드릴게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은 내가 1원으로 해도 그만, 0.5원으로 해도 그만, 300억으로 해도 그만, 한 개당 가격을, 이거는 자유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오픈형 메인넷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에 따라 가격에 이런 격차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중간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 오픈형 메인넷이 된다고 가격이 고정 가격이 되느냐? 솔직히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 고정 가격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메인넷이 딱 됐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소의 상장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장이 여기 되다 보면은 파이에 대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거래소마다 시세가 같냐? 다 틀려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장외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USDT 이런 것들 장외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완전 다 똑같나요? 동일하나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래량, 사람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김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국내하고 해외하고 가격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정도로 너무 많은 뭐 격차가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뭐 1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10원이고 어떤 사람은 1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 격차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 간극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 지금 뭐 1,00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1만 4,159달러라는 GCV 가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있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가격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이 가격이 맞다 틀리다라는 그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에 대한 의견을 좀 못 드리긴 할 것 같아요. 다만 GCV에 대한 가격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우리 한국인의 정신상 이제 평소에 보면은 이런 정서상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정말 적절한 가격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31만 4,159달러라는 한 개당 그 가격으로 파이 결제 매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파이 결제를 거의 했다라는 분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정말 이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에요. 만약에 GCV 가격이 언젠간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간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걸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요. 파이를 채굴하다가 올해 이름을 개명했는데 이름 수정하는 곳이 없어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저는 이분께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자, 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KYC 인증이라는 걸 이미 진행해서 뭐 통과를 하셨습니까? 일단 요거를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통과를 해서 오케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뭐 이거는 이름을 뭐 바꾸시면 좋겠지만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개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개명을 했어. 그래서 뭐 민증도 다시 나오고 서류도 다시 나왔어. 그런다고 하는데 KYC 인증 프로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 있고 KYC 통과가 어느 정도 돼서 서류가 이렇게 구비가 된 상태에서 개명을 한다? 이거는 지금 단계 얘기보다도 다음 단계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개명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KYC 인증 중에 그래서 서류나 이 프로필 이름이나 이게 좀 상충한다. 신분증 당시에 올렸던 내용과 상충해서 좀 다르다 싶으면 요것은 이제 뭐예요?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상태에서 KYC를 통과했는데 굳이 내가 또 개명했으니까 개명한 거에서 이름을 바꾼다? 이거는 바꾸셔도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한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요거를 질문하는 것은 시기상조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KYC 인증을 했는데 뭐 이제 그 이름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자, 홍길동. 근데 우리가 서류상에 신분증상에는 홍길선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홍길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길동과 길선하고 다르네. 근데 이 상태로 KYC 인증 자체를 서류를 내버렸어. 자, 앱에는 홍길선. 앱이 아니라 신분증에는 홍길선. 이제 여기는 홍길동.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개명 이런 거 수정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거 일단은 지금 못 해요. 할 수도 없고. 최초에 여러분들 프로필 가지고 설정할 때요. 가입을 하고 채굴을 하고 이제 14일 이내 이름 자체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개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름 개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필에 닉네임을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꿔야 되는 거지. 이때 못 바꿨으면은 이름에 대한 변경은 아직까지 공지사항이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공지가 나면 그 시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단계 완료가 힘들어요. 지금 90%인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90%라는 얘기는 아마 락업을 90% 걸었다 이 얘기 아닐까 싶긴 한데요. 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아직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기간 자체는 없었어요. 추후에 뭔가 그 기간에 대해서 나오면 공지를 제가 해드릴 거고 이거 나오고 나서 6개월 이내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그 정책에 대한 공지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일자가 언제인지 향후에 코어팀에서 발표를 하면 그 시점에서 한번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부터 해서 지금 뭐 개명 뭐 이런 거 가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댓글 또는 메일로 편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한 점을 한번 보내주시거나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